4장은 도사정리입니다. 이 도사정리는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해주는 블랙박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도구라는 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학습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요 도사 정리를 조금 안에 있는 왜 그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재기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기 알고리즘이 아닌 것들은 이제 반복문을 가지고 작성을 할 거고, 그럼 반복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제 시간성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 재기 호출 트리를 그리고 분석을 해보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각 그 재기 호출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똑같아야지만 분석할 수 있어요. 하우썸, 캔썸 이 애들은 이 재기 호출 트리에서 각 호출할 때마다 크기도 똑같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노드의 개수만큼 시간 소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살펴봤던 합병 정렬 같은 경우에는 재기함수가 불러질 때마다 입력 크기가 바뀌어요. 반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뭐 다른 건 또 반씩이 아니라 다르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도사정리입니다. 근데 이 도사정리는 모든 재기함수를 다 분석해 줄 수는 없고, 그 재기함수의 점화식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 점화식이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말하는 표준 점화식은 이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 도사정리는 저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한데 저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이해는 안 되고 요 단순화된 버전만 이해하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도면 이제 저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이제 재기함수들을 아주 복잡한 것 말고는 분석할 수가 있다. 합병 정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 이 도사 정리를 이제 한 6가지 예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사 정리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도사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그 증명을 봄으로써 조금 더 이해력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기함수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합병 정렬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이 합병 정렬은 왼쪽 절반을 정렬하고 오른쪽 절반을 정렬한 다음에 결합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얘의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요런 꼴이 돼요. 요런 꼴. 즉 이 함수에서는 재기 호출이 몇 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요. 왼쪽에 대해서 오른쪽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호출이 일어날 때 크기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2분의 n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n으로 줄어들고, 이 두 개의 재기 호출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이 있는데 그게 합병하는 일이죠. 근데 그 합병하는 비용은 ON이에요. 그러면 전체 TN은 요것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사정리에 적용해서 그 시간 복잡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가 뭐냐면은 재기 호출수가 되겠고, 이 B는 이 재기 호출할 때마다 문제 크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느냐, 반씩 줄어드느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빅5는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소요하냐 그거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사 정리로 적용하면은 n 로그 n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꼴로 그게 합병 정렬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되면은 늘 저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역상 구하기도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반식하고 이제 그 비정의점 부분에서는 스플릿한 역상을 ON에 찾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6가지 살펴보기 전에 정수 곱셈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n자릿수를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걸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n제곱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자릿씩 싹 곱하고 다 그 구한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이제 곱셈 결과를 얻어내는 거고 그때 분석했을 때 뭐 4n제곱 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곱셈과 덧셈을 합치면 그 정도 비용이 되는 거고 얘를 분할 정복하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카라슈바라는 알고리즘이 있었고 카라슈바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할 정복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가 두 개의 n자릿수인데 얘를 2분제 n자릿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를 만들고 ac, ad, bc, bd 네 개의 곱을 구한 다음에 덧셈과 shift 그러니까 공을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4개의 2분제 n자릿수 곱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점화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형태가 돼요. 요 형태가. 근데 이제 점화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베이스 케이스, 제너럴 케이스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는 이제 어떤 일정한 크기 이하로 가면은 상수 비용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한 자릿수 두 개를 곱하는 거는 우리가 분할 정보 없이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게 성립하는 거 알 수 있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요거를 바로 그냥 요대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요소가 이제 표준 점화식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재기호출을 몇 번 하냐? 문제의 크기는 얼마만큼 줄어드냐? 비재기점 부분에서는 어떤 비용이 드냐? 요거 가지고 이제 점화식을 우리가 만들게 되겠고 점화식만 알면 이제 그 표준 그 도사 정리에 적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라제는 얘를 원래 이렇게 하면은 4번의 2분제 n자릿수의 곱셈이 필요했는데 덧셈을 좀 늘리고 이제 3개의 2분제 n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꼴이 돼요. 요 꼴에서도 보면은 얘는 실제 ON이지만 같은 ON이지만 더 많이 들어요. 선형 비용은 요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카라슈바는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들지만 재기 호출하는 수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3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3개로 줄어드는 건데 원래는 4개씩 내려가는데 3개 줄어드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줄어드는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재기 호출 수가 줄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를 놓고 보면 이제 합병 정렬과 비교하면은 합병 정렬 2t였는데 얘는 3t니까 카라슈바는 합병 정렬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들 테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분할 정보보다는 4t보다는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수하냐? 이거는 이제 도사 정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화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케이스, 제너럴 케이스로 이런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데 단순화시킨 버전이 이 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화된 버전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나중에 알고리즘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석박사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B, D 요 세 개 값이 중요한데 모든 A, B, D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제기의 호출수는 1보다는 커야 돼요. 0.5t 뭐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기 호출을 반만 해?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기 호출은 1보다 A는 1보다 커야 돼요. 표준 점화식은 1보다 커야 되겠고 이 제기 호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성능에는. 그 다음에 B는 입력 크기가 줄어든 정도예요. 얘는 1보다는 커야 돼요. 크기가 안 준다. 그럼 그것도 뭐 이상한 거죠. 제기 호출 크기가 안 줄어. 그럼 끝나지 않겠지. 그래서 B가 1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이 B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빨리 끝날 테니까. 빨리 그 베이스 케이스 갈 테니까 그런 게 된 거고 D는 일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의 지수예요. 그래서 D는 여기서는 0이 될 수 있는데 0이 된다는 거는 O1이라는 거죠. 비제기적인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상수 비용이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은 요런 A는 2, B는 2, D는 1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기함수로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표준 점화식을 가지고 도사 정리에 적용하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저게 성립하는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블랙박스 도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도사 정리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 나눠질 때 뭘 비교하냐면 A와 B의 D승을 비교하게 됩니다. A와 B의 D승. 그래서 A와 B의 D승이 같으면 경우 1에 해당되고요. A가 B의 D승보다 작으면 경우 2. 그리고 A가 B의 D승보다 크면 경우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합병 정렬의 경우에는 A는 2고 B의 D승은 얼마예요? 2의 1승이니까 2죠. 그러면은 A 값과 B의 D승이 같은 경우예요. 합병 정렬의 경우 같은 경우이고 그럼 어디에 소속해요? 경우 1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 합병 정렬에서 D가 얼마예요? 1이었죠. 그럼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경우 1에서는 이 밑에 있는 로그의 그 베이스는 중요하죠. 이게 로그 2인지 로그 10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10이었다. 내가 분석한 게. 그럼 그거를 로그 2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로그 2로 바꿔봤자 앞에 상수가 뭔가 변할 뿐이에요. 근데 상수가 앞에 있는 건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돼? 생략하잖아요. 3n 로그 n이든 2n 로그 n이든 다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1에서는 그 로그의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게 로그 2를 많이 생각하는 거죠. 로그 2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로그 2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 3에서는 여기 있는 로그의 값에 따라서 n의 그 지수승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왜 A와 B, D를 비교할까? B의 D승을 비교할까? 이제 그거를 파악하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면 되는 거고. 물론 경우 2도 보면은 얘 비용이 이제 표준으로 정렬했을 때 비재기적인 부분의 비용이 N의 D승이에요. N의 D승인데 시간 복잡도도 N의 D승이 나와. 그럼 왜 경우 2에서는 N의 D승이 될까? 경우 2는 뒤에서 할 얘기를 앞에서 잠깐 하면은 가장 꼭대기에서 2를 다 한다는 거예요. 밑에는 안 하고. 거꾸로 이 케이스 하면 아래서만 맨 마지막에 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거의 2를 안 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좀 살펴볼게요. 그거는 도사 정리를 우리가 증명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사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한 6가지 문제를 가지고 도사 정리를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합병 정리의 경우에는 A는 2, B는 2, D는 1이에요. 아까 해봤죠. 그래서 B의 D승은 2고 A도 2니까
경우 1에 해당됩니다. L에 해내고 D승이 D가 1이니까 N 로그 N이 돼요.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A는 1이고 재교출이 한 번, 반쪽, 둘 중에 양쪽 중 한쪽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기는 2분의 N으로 줄어요. 그리고 이제 비재기적 부분에는 상수병이 들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M이 그 중간값이 나랑 크냐 작으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B의 D승이 1이에요. D승이 0이니까 1이고 A도 1이니까 경우 1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D가 0이니까 앞에 N의 D승은 1이 돼요. 그래서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은 로그 N, 합병 정렬은 M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수곱셈을 살펴봤는데 정수곱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형태였어요. 4번의 곱셈을 하고 이제 덧셈은 적게 하고. 근데 카라슈바는 덧셈과 이런 그 부분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ON 그 부분 늘어났는데 비재기적인 호출을 4번 하던 걸 3번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은 B의 D승은 2예요. 둘 다 2이고요. A는 하나는 4, 하나는 3이에요. 근데 둘 다 경우 3에 해당돼요. 경우 3에 해당되니까 n 로그 2의 4, n 로그 2의 3이 돼요. 2의 4는 n제곱이 되겠고요. 2의 3은 1.5구승이 돼요. n의 1.5구승, 하나는 n의 2승.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라슈바가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당연한 건데 시간 복잡도,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시간 복잡도가 같을 땐 뭘 줄여야 돼요? 재기 호출한 수를 줄이면은 그만큼 재기 함수의 성능은 좋아진다.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렴선에 행렬 곱셈이 있었는데 원래 이 행렬 곱셈도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8번의 곱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기 호출이 필요해요. 근데 그 8번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또 8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n의 3승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정복해도 원래 우리가 했던 기본적인 행렬 곱셈 알고리즘이 n3승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번의 분할 정복한 얘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곱셈 알고리즘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기 함수를, 재기 호출수를 8개를 7개로 줄이면서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조금 더 늘린 거죠. 조금 늘리더라도 저렇게 하면은 우수해지는 거죠. n의 3승을 n의 2.81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다 경우 1 아니면 경우 3만 살펴봤는데 경우 2인 경우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 중에 경우 2가 그렇게 흔한 게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분할 정보할 때 살펴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맨 마지막 살펴본 복잡한 역상이 아니라 가까운 좌표 찾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가까운 좌표 찾기는 이제 X축으로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또 요 X축에 가까운 애들을 Y축으로 기준으로 뭔가 비교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들이 선형으로 하지 않고 똑같이 n제곱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합병 정렬에서는 여기가 5n제곱이 아니라 뭐야? 5n이죠. 근데 그게 n제곱이 되면은 별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원래도 n개가 있을 때 쌍간의 모든 쌍을 비교할 때는 그냥 포르프로 가지고 n제곱에 충분히 모든 경우를 쌍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n제곱인데 그거보다는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성능이 좋아지려면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아니라 n이 돼야 되는 거죠. n제곱 아래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적용해 봤으니까 이제 도사 정리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도사 정리를 증명할 때 이제 뭘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냐면
1장에서 도사 정리 없이 합병 정렬을 분석해 봤어요. 합병 정렬을 어떻게 분석해 봤냐면 각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합병 정렬에서는 뭐가 되냐면 각 레벨에서 발생되는 일의 비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레벨 곱하기 각 레벨에서 일어난 일들을 곱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를 구해봤습니다. 요 트리가 표준 점화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화식은 이런 모습을 띄어요. 차이점은 이제 합병 정렬에서 얘가 두 갈래씩 이렇게 가지만 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 네 갈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은 모습으로 쭉 마지막 레벨까지 쭉 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레벨에 있는 소 문제의 수는 A의 J승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두 개로 퍼지면 1, 2, 4, 세 개로 퍼지면 1, 3, 9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J의 문제수가 있고 문제의 크기는 요 B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두 개씩 나눠지냐 아니면 좀 달라지냐 세 개씩이냐 뭐 3분의 1로 죽냐 4분의 1 죽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랄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AJ 수와 얘 크기를 곱해가지고 여기서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요 레벨에 있는 비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뭐 이게 뭐 6N으로 분석했으니까 뭐 저 정도 되는 건데 얘를 일반화 시키면은 요런 비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각 레벨이 A의 J승계가 있어요. 각 레벨에 있는 제기호출하는 수가 A의 J승계가 있고 각 레벨에 들어오는 입력의 크기가 B의 D승, BJ의 N승이에요. 그 크기가 각 제기호출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C의 ND승이에요. ON의 D승이니까 뭔가 상수가 앞에 있겠죠. 근데 생략됐다고 보고 그걸 앞에다 붙여놓으면은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얘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거를 우리가 요 J승되는 애로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해되세요? 그렇죠? 아까 여기 그림이 있구나. 각 여기에 있는 문제수가 몇 개? A의 J승계. 그렇죠? 각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요 각각에서 들어가는 입력의 크기가 BJ 분제 N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석된 게 표준 정화식 C의 N D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AJ와 BJ를 묶어버리면은 그래서 J승 걸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니까 왜 A와 B의 D승을 비교했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요게 같으면 A와 B D승이 같으면 요 값이 어떻게 될까?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BD가 커지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밑에 게 위에 게 커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레벨에서 필요한 거고 이게 이렇게 B계로 줄어들면은 이게 필요한 레벨이 뭐 로그 2가 로그 3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다 더한 게 이 전체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비용. 왜 각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레벨의 수는 이제 이 B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3개씩 3분의 1씩 준다. 뭐 2분의 1씩 준다. 4분의 1씩 준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리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게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의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요 비용이 되겠고 요 값에 의해서 이제 전체 비용이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도사 정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요렇게 되는데 A와 B의 D승을 비교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A를 뭐라 그러냐? A를 RSP라 그래요. RSP. 그러니까 A가 뭐냐면은 제기호출 수죠. 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기호출이 많아지면은 성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나쁜 요소예요. 나쁜 요소이고, B의 D승은 D는 또 그렇지만 B를 생각해 보면 B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B는 크면 클수록 좋고 D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BD는 문제 크기의 축소율 B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B를 생각하면 얘는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나눠지냐면 RSP하고 RWS가 같으면 얘가 1이 되니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레벨에서 일어난 일이 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레벨에서 이루어진 같은 일. 같아지게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ND가 여러 번 일어나는 거죠. 일이 되니까. 물론 이게 일들을 다 하면 로그 n이 되겠지만,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모든 레벨에서 하는 일이 같아지는 경우이고요. RSP가 RWS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레벨이 증가할수록 해야 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부분 루트에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내려갈수록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려가면서도 일이 많은데 맨 위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무시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는 RSP가 RWS 크면은 위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밑에 있는 애들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이 말단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 끝났네. 너무 일찍 끝나. 자, 그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어려운 수학은 아니니까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 정도 수학은 그래도 이해는 하는 수학이니까 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1이 되면 모든 일들을 더한 거니까 이제 로그 n 플러스 1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로그 bn 플러스 1.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게 요게 남아요. 뭐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다 비고니까 제거를 하면은 n의 d승에 로그 n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b 값은 안 중요하다. 왜? 바꿀 수는 있으니까. 이게 로그 2든 로그 10이든 로그 3이든 다 로그 2로 바꾸더라도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 C 값이 조금 또 달라지는 거죠. 그 C 값이 달라지는 거는 우리는 무시한다니까 결국은 n의 d승에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 1은 이렇게 되는 거고 경우 2와 3은 뭘 이해하면 되냐면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고 우리가 1 더하기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 알죠? 이렇게 되는 건 알아요. 근데 R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어떤 값보다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R 분의 1로 어떤 상수가 돼 버려요. 얘 값이 상수가 돼 버려요. 그리고 R이 1보다 크면은 얘가 쭉 커지겠죠.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얘가 1보다 작은 경우에 BD가 A보다 큰 경우에요. B의 D승이 A보다 큰 경우 아까 그 모든 게 상위 맨 꼭대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요 BJ승을 1에서 0에서 로그 BN까지 다 더한 거니까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결국에는 어떤 상수로 되기 때문에 상수로 바꿔버리면 얘 다 무시해도 되니까 n의 d승이 되는 거예요. n의 d승. 그래서 전체 일은 루트램에서 일어나는 일이 좌우하는 형태가 됩니다. 경우 2는.
그다음에 경우 3은 이제 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계속 커지는 거니까 이제 1이 되면 얘의 값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요 밑에 있는 어떤 상수는 무시하고 요 RK가 중요한 거죠. 아래 K승. 그러니까 아래 K승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게 R이죠. 요거에 얘가 어디까지 더하냐면 로그 B의 N승까지 더하는 거니까 요만큼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면은 남는 게 요게 요게 n의 마이너스 d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남는 거는 요것만 남아요. a의 로그 b의 n. 그래서 a의 로그 b의 n은 요거를 n을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왜 A의 BD승을 비교하는지 이제 감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은 이제 경우 1은 합병정렬을 늘 생각하시면 돼요. 합병정렬 생각해가지고 n 로그 n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n의 d승의 로그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합병정렬 같이 A와 B의 d승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가 B의 d승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복잡도는 뭐에서 좌우돼? 얘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얘에서 좌우되는 거고, 이 두 개는 뭔가 외우기가 쉽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점화식들이 내가 만든 표준 점화식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근데 핵심은 제기호 추수를 줄이고 그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그 크기는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좋은 성능의 제기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도사 정리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어디 나오나? 안 나오네. 갑시다 그냥. 이제 표준 점화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점화식이 얻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근데 내 알고리즘에 그 점화식을 구했는데, 이 점화식을 그냥 도사 정리에 적용하면은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 도사 정리에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방법이냐면,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몇 가지 항에 대해서 점화식의 값들을 구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가 1이고 점화식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를 구해봐요. 그래서 2는 2, 4는 3, 8은 4,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값들을 구해보면 이 점화식들의 항들을 대입해가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 추이를 보고 이 정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된다는 거를 실제 어떻게 증명해서 내가 그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냐면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보니까 얘는 로그 n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 로그 n에 가깝다라고 놓고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게 로그 n이 맞는지를 증명해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돼요.
귀납법은 어떻게 하냐? 출발이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기저가 정확하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추정한 게 맞다라는 걸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귀납 가정에 의해서 n이 일정한 크면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면 돼요. 물론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도 되고 뭐 2n일 때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뭐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성립한다는 거를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보여드리냐면은 도사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점화식을 내가 구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어떻게 몇 가지 항들을 계산해 보고 나름대로 추정해 보고 그 추정치가 맞는지를 귀납법 같은 걸 써서 증명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 정도 된다라고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어떤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특히 보통 그 분할 정복 썼던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합병 정렬에 많이 따라가요. 우리가 문제 푸는 건 반으로 쪼개고 선형 시간에 해결해 가지고 n제곱 알고리즘을 n 로그 n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 배운다시피 그 제기 호출수를 조금만 줄여도 성능은 많이 향상된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